경기도 수원의 한 오래된 빌라 2층. 새벽 4시의 알람은 단 한 번도 제때 울린 적이 없었다. 칠순을 넘긴 성필은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이미 눈을 뜨고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방해하지 않으려 그는 아주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다. 물음 마디마디가 삐걱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다. 성필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내는 마른 비명 같다고 생각하며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성필은 거실로 나와 낡은 등산 배낭을 챙겼다. 그 속에는 낡은 보온병 하나와 수건 한 장, 그리고 비닐봉지에 싼 빵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구두 주걱을 집어들었다. 뒤축이 닳아버린 운동화에 발을 밀어 넣으며 그는 문득 30년 전의 새벽을 떠올렸다. 그때는 가방 속에 공구함이 들어 있었고 목적지는 바다가 아니라 먼지 자욱한 공사 현장이었다. 그때는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가는 걸까?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다. 복도 등은 그가 지나가자마자 눈치 없이 깜빡이다 꺼져버렸다. 성필은 어둠 속에서 계단을 하나씩 짚으며 내려갔다. 집 앞 가로등 밑에는 지난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다. 오늘도 갈 수 있을까? 내 몸이 버텨줄까?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그는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성필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 몇몇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다. 각자의 배낭을 쥐고 각자의 고독을 응시하며 열차를 기다릴 뿐이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성필은 배낭끈을 고쳐맸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그 소음마저 이제는 익숙한 자장가처럼 느꼈다. 아버지, 또 가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젯밤 아들 정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우는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아 있는 성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성필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바다에 가면 내 엄마가 보여서 간다는 말을 어떻게 자식에게 할 수 있겠는가. 성필은 그저 묵묵히 밥을 씹었다. 정우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고 성필은 남은 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다. 열차 안은 서늘했다. 성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검버섯이 피어난 뺨과 움푹 패인 눈과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선 타인처럼 보였다. 열차가 지상으로 올라오자 한강에 검은 물줄기가 보였다. 그는 한강을 보며 그 너머의 바다를 상상했다. 매일 보는 바다인데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한 그곳. 오늘도 파도가 높으려나? 성필은 속으로 되뇌며 보온병을 만지작거렸다. 보온병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어제도
그저께도 느꼈던 그 온기였다. 열차는 덜컹거리며 도심을 벗어났다. 성필은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 파도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의 수다 소리도 안내 방송 소리도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환상 속에서 성필은 잠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인천역에 내린 성필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짠 기운이 섞인 바람은 시린 겨울 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폐부까지 파고들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은 성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정우,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담긴 사진이었다. 여보, 오늘도 왔어. 성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는 5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가고 난 뒤 성필은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에서 나중에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둘이서 매일 바다나 보며 살아요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였다. 성필은 매일 바다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약속을 뒤늦게 지키려는 미련한 고집이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갈매기들이 소란스럽게 날아다녔다. 성필은 백사장이 아닌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은 성필만의 성소였다. 그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돌 위에 깔고 앉았다. 차가운 돌의 기운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선은 언제 보아도 아득했다. 성필은 그 선 너머에 아내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보온병을 열어 컵에 차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차 향기가 바다 바람에 흩어졌다. 자, 당신도 한 잔 마셔. 그는 허공을 향해 컵을 내밀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만이 대답처럼 돌아왔다. 성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 동안 바다를 응시했다.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바다는 회색빛이었다. 오늘은 맑은 하늘 덕분에 바다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옆에서 낚시를 하던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 매일 여기 오시는 것 같은데 낚시는 안 하세요? 성필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고기 구경하러 오네. 남자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찌를 던졌다. 성필은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청춘을 생각했다. 그 시절엔 바다를 볼 여유조차 없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때 좀 더 쉬엄쉬엄 살 걸. 그때 바다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올 걸. 미안해, 여보. 나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성필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바닷바람 때문에 눈이 시린 것이라 스스로 위로했지만 사실은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그리움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곳에 올 것임을 알았다. 이곳에 와야만 숨을 쉴 수 있었고 이곳에 와야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바닷바람이 더 거세졌다. 성필의 낡은 점퍼 안으로 찬 기운이 파고들었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배낭에서 빵 조각을 꺼냈다. 아침에 아내가 챙겨준 것처럼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식빵이었다. 사실은 정우가 출근하며 사다 놓은 것이었지만 성필은 그것을 아내의 흔적인 양 소중히 먹었다. 정우 저 녀석도 이제 제 엄마를 닮아가나 보네. 무심한 척 하면서도 빵은 사다 놓고 가고. 성필은 빵을 씹으며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요새 정우는 부쩍 말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매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치매의 전조는 아닐지, 혹은 우울증은 아닐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성필은 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리움이 너무 깊어 자식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버지, 요새 어디 그렇게 다니세요? 동네 분들이 아버님 매일 지하철 타는 거 본다던데요. 며칠 전 저녁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성필은 그저 운동 삼아 다닌다고만 했다. 정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밤 성필은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었다. 성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저 녀석이 이 그리움을 알까? 파도가 점점 높아졌다.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를 보며 성필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도 저 파도와 같았다. 휘몰아칠 때는 무섭게 다가오다가도 어느새 잔잔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 물러간다. 자신의 인생도 이제 물러가는 파도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성필은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주변에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소리들은 성필의 주변에서 겉돌 뿐이었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섬 같았다. 매일 바다를 오가며 아내를 만나지만 정작 손을 잡을 수도 온기를 느낄 수도 없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힘들어. 그래도 내일 또 올까? 그는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성필은 사진 위로 묻은 바닷물 방울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가슴팍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심장 소리가 사진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성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굳어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주물러야 했다. 그는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손으로 털어내고 배낭을 맸다. 떠나기 전 그는 바다를 향해 길게 심호흡을 했다. 내일 또 보자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성필은 그 말을 뱉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백사장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날 저녁 성필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가득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정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성필은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배터리가 나가 꺼져 있었다. 미안하다. 받아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바다라는 말에 정우가 멈칫했다. 그는 고기 집게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대체 바다에 뭐가 있다고 매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우의 외침에 성필은 신발을 벗다 말고 멈춰섰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필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화를 내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정우야, 내 엄마가 거기 있다. 성필의 낮은 목소리에 정우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 엄마가 생전에 바다 보며 살고 싶다고 했어. 내가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이라도 같이 봐주려고 가는 거야. 거기 앉아 있으면 내 엄마 냄새도 나고 웃음소리도 들려. 성필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주방에서는 고기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정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전 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신 줄 알았어요. 혼자서 매일 그렇게 나가시니까. 정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버지의 마른 어깨를 끌어안았다. 성필은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거실 벽을 보았다. 아들의 눈물 속에서 그는 죽은 아내를 보았다. 아내도 자신과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울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가 가져온 낡은 배낭을 정리했다. 배낭 안에서 나온 낡은 사진첩과 보온병을 보며 정우는 아버지가 홀로 견뎌온 고독의 무게를 짐작했다. 매일 아침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아버지.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시렸을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아버지, 내일은 저랑 같이 가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정우의 말에 성필은 침대에 누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 베개를 적셨다. 혼자였던 바다에 이제 아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성필과 정우는 나란히 집을 나섰다. 정우는 아버지의 낡은 배낭 대신 새 배낭을 메고 아버지의 팔짱을 꽉 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성필은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버지, 여기 매일 지나가신 거예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긴. 내 엄마 만나러 가는 길인데 뭐가 힘드냐? 성필은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지하철 첫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풍경이 보였다. 어제 혼자 보았던 일출보다 오늘 아들과 함께 보는 일출이 훨씬 더 눈부셨다. 인천 바다에 도착하자 정우는 아버지가 늘 앉던 그 방파제 자리로 안내했다. 정우는 자신이 가져온 새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아버지에게 건넸다. 엄마, 저 정우예요.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정우는 바다를 향해 크게 외쳤다. 성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바다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아들과 추억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았다. 파도는 어제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성필은 문득 깨달았다. 아내는 죽어서 바다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고 아들의 얼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정우야,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일찍 같이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우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성필은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다시 수평선을 보았다. 이제 그 선은 더 이상 아득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 선 너머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쪽에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아들이 있었다. 성필은 배낭에서 사진을 꺼내 정우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진 기억나냐? 너 대여섯 살 때 속초 가서 찍은 거다. 기억나죠? 이때 엄마가 아빠한테 수영 못한다고 놀렸잖아요.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소리내어 웃었다. 바다바람에 웃음소리가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필은 바다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설령 몸은 혼자일지라도 아들과 나눈 이 따뜻한 대화와 아내의 미소가 그의 배낭 속에 가득 차 있을 테니까. 바다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성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마치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다. 성필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바다였다.